이번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글로벌엑스 한동훈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에서 아시아 지역 전략을 담당하는 한동훈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챗GPT로 시작된 이 AI 열풍, 관심이 굉장한 것 같은데요. 이용자 추이만 봐도 그 열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테마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도 한번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챗GPT는 혁신 기술이 넘쳐나고 있는 현재 정말 충격적인 데뷔를 했죠. 챗GPT가 100만 유저를 모으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넷플릭스가 3년 반이 걸렸고요. 트위터가 2년,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2.5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챗GPT가 신기록을 달성을 했죠. 보통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급격한 관심을 보이다가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사그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장기 성장성은 보이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매출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또한 긍정적인 전망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공지능의 대표 수혜주인 GPU 칩 업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제공하고 있고, 2분기 어닝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성장성이 눈으로 보이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생성형 AI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현재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구독 모델인데요. 현재 GPT 플러스가 있습니다. 현재 GPT가 하루에 받는 질문량은 한 1000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구글이 1000만 개를 달성하는데 2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현재 이렇게 질문이 많다 보니까 피크 타임에는 답변이 느리고 또 로그인도 잘 안 되죠. 플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선순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기능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플러스에서는 GPT-4 버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데, 무료 모델에서는 GPT-4 체험 버전이 있으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사용량에 따른 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구독 모델은 과거 클라우드 서비스와 동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문 분야 소프트웨어에서도 큰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라고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 투자 및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단말기입니다. 전 세계에 35만 대가 넘는 터미널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GPT 같은 것들을 접목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한 전문 의료진들이 활용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에서도 생성형 AI를 접목하여서 의료진들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결국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종합해 보니까 단연코 인공지능의 핵심을 알 수 있는 GPU입니다.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점유율을 80%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큰 승자죠. 근데 그 뒤를 아까 조금 전에 캐스터분께서 말씀하셨지만 AMD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들도 수혜를 받겠죠.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또 그 방대한 데이터를 결국은 저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클라우드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겠는데, 데이터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잘 분류하고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업체들이 수혜를 보겠죠. 오라클이라든지 IBM,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등에서도 이 업체가 데이터 관리 업체로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문제는 이 유망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투자하기가 이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ETF를 활용한 방안들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이런 다양한 업체들에 대한 개별 종목들에 대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올랐고 좀 비쌀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한 종목에 대한 투자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말했던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ETF 리서치 기관의 ETF.com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관련된 ETF 총 개수가 한 16개 정도가 되거든요. 규모는 전체로 한 62억 달러, 대략 한 8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ETF들을 보게 되면은 티커명 보츠, 그리고 로보, 그리고 아크큐가 있습니다.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이 로보틱스는 단순한 이제 과거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로보틱스 제조업체에서도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센서라든지 카메라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규모가 큰 ETF가 보츠고요. 규모가 3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로보가 뒤따르고 있는데 2013년도에 가장 처음 만들어진 로봇 자동화
자동화 관련 ETF입니다. 마지막으로는 ARKQ인데요. ARKQ는 액티브 ETF고요. 새 ETF 중에서 AI 관련된 회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ETF는 보추입니다. 한 27% 정도를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 비중의 11.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2%, ARKQ는 1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의 성과는 보츠가 37%로 가장 우수하고 그 뒤를 ARKQ, 로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자금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과도 양호하다 보니까 한국 투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로벌 X 한동훈이었습니다.